네, 저는 그 iOS 엔지니어 박형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날씨가 엄청 추운데 이렇게 직접 제 발표를 들으시러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제가 첫 번째 순서인 줄 알고 이제 뒷발표가 이제 허준 vs 희창, 이제 대대한 매치 전에 이벤트 매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좀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6년 묵은 레거시를 제거하며 앞으로의 6년 준비하기라는 좀 이렇게 거창한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개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코드 레벨 단의 이야기보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발표를 통해서는 좀 iOS 프로젝트에 있었던 그 루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큰 레거시에게 이제 도전했던 좀 과정이나 고민들,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관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저렇게 혼자 생각했던 것들도 한번 나눠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레거시 제거한 작업 나만 당할 수 없다. 여러분은 이 레거시 지옥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오브젝티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숨은 그림 찾기 문제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대충 어떤 거는 이제 영상 재생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카테고리 탭에서, 이게 카테고리 탭이거든요. 이 카테고리 탭에서 이제 어떤 특정 이제 베스트나 뉴나 아우터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필터도 선택하고 상품도 본 다음에 다시 홈 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카테고리 탭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레거시랑 모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한 차이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순서대로 레거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되게 빨리 지나가서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테고리에서 특정 하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PDP도 한번 슬쩍 보고, 그리고 이렇게 뭐 탐색도 한번 보고 다른 탭도 한번 눌러보고 이제 정렬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필터링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사용자 이렇게 쫙 보고 가격도 내가 보고 싶은 것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홈으로 한번 눌렀던 거죠. 그리고 다시 카테고리 들어온 장면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좀 짧습니다. 비슷한 로직인데요. 네, 여기서 카테고리에서 이제 특정 화면을 갔다가 뭐 필터 한번 선택해보고, 네, 가격도 선택했다가 네, 홈으로 갔다가 다시 카테고리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자, 차이점 두 개가 있습니다. 혹시 두 개나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하나 걸겠습니다. 혹시 하나라도? 그래서 한번 두 개를 한번 동시에 한번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지? 갔다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QA 빌드를 만들고 이제 영주님하고 미니님한테 가져가서 이거 엄청난 게 달라졌습니다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두 분도 뭐 달라졌지? 프로덕트 이제 디자이너 분들도 이제 모르시는 첫 번째 차이는요, 카테고리 탭 탐색 중에서 탐색을 하다가 다른 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카테고리 탭으로 돌아가면은 이전에 사용자가 카테고리 탭에서 히스토리 필터링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 모든 히스토리가 다 날아갑니다. 비슷한 예로 사용자가 카테고리 탭에서 좋아요를 한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뭐 좋아했지? 라이크 탭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해서 라이크 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럼 다시 카테고리 탭 돌아서 탐색을 계속 해야겠다 해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다 날아가, 히스토리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작업 전 상태에서 그 레거시 화면에서는 그 사용자에게 좀 당황스러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게 다 날아가 버리네. 이게 실제로 모든 탭마다 히스토리를 다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 구조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여기서 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하단 GMB나 바텀 내비게이션 바가 지금 한번 앱 켜보시면 알겠지만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PDP에 지나갈 때 내려가고 다시 나오면 올라갔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탭바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붙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똑같은 UI인데도 이게 겹쳐서 나오거나 때로는 이 UI가 서로 이제 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싱크가 안 맞춰질 때는 아무런 탭이 선택되지 않는 그런 유연성 버그도 존재했었습니다. 아무튼 예전 구조에서는 하나로 유지되어야 되는 이 탭바가 앱 초기 설계 문제 때문에 새로운 화면에서 필요할 때 새로운 인스턴스를 매번 생성해야 되는 그런 파편의 문제가 있는 상태였던 거죠.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철학에서 철학 공부를 했었을 때 그 대중문화와 미디어에 관련된 공부를 했었을 때 매체는 메시지다라는 말이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매체, 즉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 역시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좀 빗대어 표현을 하면은 저희는 감도 있는 셀렉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상품이나 더 나은 가이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이드를 경험할 앱의 완성도, UI나 UX의 감도 역시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 애플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바일 앱은 굉장히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작은 화면에서 작은 키보드 자판으로 하나의 싱글 페이지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불편한 사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앱을 켜기로 결정하는 것부터 그 목적을 마치고 나갈 때까지 그 모든 일련의 경험이 굉장히 몰입감 있고 심리스한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이게 모바일 앱의 가장 큰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반 작업이 이제 레거시를 리팩토링하는 작업이었던 거죠. 제가 이제 그 제목에는 6년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앱을 처음 만들 때 했던 화면 설계나 화면 전환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거의 빅뱅시행지급의 작업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필요한 작업이었고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높여서 진행을 한 거죠. 물론 이렇게 우선순위를 높여서 진행한 이유가 단순히 이제 UX 개선뿐만은 아니긴 했습니다. 더 큰 이유는 소프트웨어 관리적인 측면에서 앱의 안정성과 확장성에 투자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좀 크리티컬한 이런 이슈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을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요, 그 새로운 화면 전환 방식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게 문제였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예전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면 전환이 일어났는데 지금 아까 보시는 거 누르면은 이렇게 샥 하면서 좀 몰입감 있게 어떤 화면으로 전환되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요런 그 푸시의 형태에서는 이전에 사용했던 화면 전환 방식을 사용하면 이런 화면을 구현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PDP가 뜨고 그 PDP에서 구매하기까지 가려면 계속 새로운 창이 떠야 되는데 이 새로운 창이 안 뜨거든요. 그 새로운 창이 안 뜨고 오히려 뒤쪽에 지금 있는 홈 화면에서 새로운 창이 가게 됩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는 사용자가 계속해서 좋은 UX를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화면으로 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 현상의 주범이 아까 제거하려고 했던 그 루트 컨트롤러라는 녀석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 모든 화면 전환을 다 루트 컨트롤을 담당하다 보니까 새로운 화면 전환 기술을 쓸 때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크래시가 3개였던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루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녀석 때문이었는데 이제 루트 컨트롤러가 보통 안티 패턴으로 잘 알고 있는 싱글턴 패턴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메모리 액세스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앱을 켜자마자 앱이 죽어버리는 일이 한번 생겼어요. 근데 그때 언제 생겼었냐면 이구디크 때 생겼었거든요. 초기 때. 그래서 작년 초쯤에 있었던 그 이구디크 때 스플래시 이미지를 원격으로 이제 관리하는 기능들을 도입을 하면서 스플래시 이미지가 켜지는 순간에는 앱이 죽어버리고 이미지가 이제 이구디크 관련된 이미지가 뜨면은 죽어버리고 안 뜨면 이제 되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행히 이제 그때 당시에 문제가 없었던 건 그냥 원격으로 꺼버리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 배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배포를 하면 됐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큰 이슈는 없었지만은 이게 런타임 메모리 접근하는 문제가 테스트 코드나 앱 실사용성 테스트에서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고 사실 불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단순히 뭔가 코드 몇 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앱 구조 자체를 변경을 해서 루트 컨트롤러 싱글턴을 하지 않고 DI를 사용해서 의존성을 주입받는 형태로 그래서 논리적인 전개 속에서 코드가 진행되도록 만들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루트 컨트롤러 제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앱의 완성도 측면에서 또 앱의 확장성이나 또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는 그 측면 이제 모두를 고려를 했을 때 이 리팩토링 작업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레거시 클래스에서 생긴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큰 관건이었죠. 문제는 이 친구가 작은 클래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 설계 초기에 있었던 되게 원시적 존재고 또 굉장히 깊고 넓게
앱 내부에서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 그냥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그 레거시를 해결하겠다라는 전략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전략을 짜고 고민을 했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레거시와 싸우기. 첫 번째 전략은 레거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레거시 다이어트라는 게 뭐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대충 어떤 의미냐면 그 레거시 내부에 있고 또 레거시를 참조하고 있는 그 수많은 불필요한 로직들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제거해서 그 레거시의 영향력 자체를 되게 명확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었습니다. 제가 9N1이라고 말하는데 구글 엔지니어를 이렇게 일한다. 9N1을 줄여서 말하는데 9N1에서 그 하이럼의 법칙이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 하이럼의 법칙이라는 게 API가 어떤 API를 만들었는데 이 API가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사용자만 있으면은 첫 번째 그 API를 만들었던 제작자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사용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루트 컨트롤러도 약간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존재했고 많은 사용자들이 이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부엔 엄청 다양한 로직들이 있었고 루트 컨트롤러 해서 뭔가 되게 루트적으로 뭔가 활용될 것 같지만 오히려 루트였었기 때문에 루트와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로직들을 다 거기 안에 때려 넣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팩토링을 작업할 때 이게 작업 중에 발생할 사이드 이펙트를 사실 명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 로직을 삭제하거나 이 클래스를 삭제할 때 도대체 우리 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앱 진입할 때부터 그 초기에 설정되는 그 UI이기 때문에 한번 죽어버리는 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엄청 긴장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던 거죠. 그 때문에 이제 레거시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하는 다이어트 작업이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됐었어요. 그 코드들을 하나하나 파악을 하면서 다른 클래스가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지 책임질 수 없는지 파악도 해보고 책임질 수 없다면 제거할 수 있는지 또 제거할 수 없다면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러면 그 새로운 클래스는 어떤 모듈에 둬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제거 가능하다면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을 하면서 먼저 레거시의 크기와 영향들을 줄여나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했을 때 가장 유념했던 점이 리팩토링할 코드의 히스토리를 파악을 하는 거였었는데요. 9N1에서 체스터슨의 울타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찰떡 같은 비유여서 가지고 왔는데요. 대충 내용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도로를 가로지르는 이제 울타리가 있는데 이제 어떤 개혁가는 이 울타리가 필요 없어 보인다. 왜 설치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치워버리자. 깔끔하게 밀어버리자. 라고 하지만 현명한 개혁가는 이 용도를 모르겠으면 그냥 밀어버리게 놔둘 수가 없다. 용도를 알아내면 그제서야 철거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라고 말한다는 이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레거시니까 루트 컨트롤을 밀어버리자. 뭐 다른 사람들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밀어버리자가 아니라 이 코드가 왜 존재하는지 또 현재 서비스 중이지는 않은지 앞으로 서비스에 사용될 존재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리포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거시 다이어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레거시의 영향력이 줄게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크기 자체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다. 요즘 이런 전략들을 그래서 썼다.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리팩토링 상황 공유하기입니다. 루트 컨트롤 내부에는요 수명 연장이 필요한 코드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코드들은 이제 루트 컨트롤 클래스가 아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줬어야 됐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내에서 저희 프로젝트 내에서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됐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코드들이 적재 속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계가 필요했다는 의미고 한편으로는 유저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설계에 따라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팀의 합의가 또 중요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계와 사용 방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위해서 저희 모바일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사결정 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모바일 의사결정 문서에는 뭐 밑에 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문서들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지 제안도 하고 거기서 배경도 적고 맥락도 적고 히스토리를 파악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로 이제 앱 UI 구조 개선 작업 SSOT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싱글소스 오리진 그 툴스라고 해서 이것만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UI 레거시 개선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배경에서는 이제까지 했던 작업들과 앞으로 할 작업들 그리고 어떤 제안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미리미리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논의나 결론, 투두리스트 리스트업을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논의를 했고 결론이 어떻게 났고 그리고 어떤 작업을 진행할지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놨던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전략에서 제가 체스터슨 울타리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전략에서 유념할 점은 이제 작업 공유 시점을 가능한 한 빨리 앞당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에서 이제 저는 개발자의 병 같은 거라고 들었는데 종종 이제 천재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개발 과정들을 숨기고 어느새 다 완성해서 딱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일감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설계에 결함이 있거나 코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QA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POC 단계나 설계 단계에서 구두로나 문서로 미리 방향성을 공유를 하고 미리 팀원들과 이제 피드백을 받으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함 수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줄게 됩니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요, 팀원들에게 새로운 인터페이스 나왔어요, 쓰세요 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공유를 통해서 팀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팀원분들이 해당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익숙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되게 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거대한 레거시와 싸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더더욱 이런 면을 유념해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빠른 롤백 환경 마련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모바일 환경에 좀 특화된 내용이긴 합니다. 아시겠지만 모바일 특성상 모바일은 버전 롤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 문제가 생기면은 사용자가 그 다음 버전을 빠르게 수정해서 그 다음 버전을 배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용자가 그 버전을 다운받아 주기를 그때부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 개발자는 집에 기도실 하나씩 있다는 그런 농도 있습니다. 불행 중에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버전 롤백은 불가능하지만 기능 롤백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험을 진행할 때 그냥 앰플리튜드 플래그를 통해서 실험 껐다 켰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앰플리튜드 플래그를 사용하면은 배포 없이 즉시 기능 롤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를 사용해서 주요한 로직의 경우에는 미리 기능 롤백을 할 수 있도록 분기 코드를 작성해서 이제 별도 문제 없이 그냥 계속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문제가 되면 이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하이어한 이슈 없이 안정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작업에서는 특별히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항상 기능 분기를 하지만 항상 기능 분기를 염두에 두고 코드를 작성하긴 했습니다. 좀 빠르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좀 염두를 하고 작업을 해서 그런지 좀 이슈 없이 이제 리팩토링을 좀 무사하게 마칠 수 있었고요. 사실 이슈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슈가 한 가지 있긴 했습니다. 샵라이브 쪽에서 있었는데 나중에 방송할 때 알아서 이제 저 놀러 갔다가 이제 갑자기 노트북 켜서 이제 수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레거시 리팩토링 작업이 이제 새로운 피처를 개발하는 것보다 굉장히 지루하고 반복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매력적인 일감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될 정도로 아까 보셨죠? 아무리 열심히 개발하고 내가 이만큼 막 이렇게 PR을 쌓아도 아무도 못 찾잖아요. 얼마나 서운한 작업인지 모릅니다. 히스토리 파악하거나 원래 있었던 기능을 재설계해야 되는 일도 되게 많아가지고 어느 날은 굉장히 이제 코드 한 줄 적지 못해서 되게 무력감을 느낄 때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순간에 중요도가 갑자기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건 다 구엔일에서 다 가져온 겁니다. 만약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저 기능만 추가하거나 약간 일부만 변경하는 식으로 해서 속도만 올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쌓인 기술 부채에 아주 난감해지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MAU가 100만이 이제 훌쩍 넘는 소프트웨어가 되었죠.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관리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봐도 10만일 때와 100만일 때는 코드 한 줄과 10줄의 차이, 그러니까 10배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뭔가 주제넘는 느낌이긴 한데 그냥 우리가 이제부터는 뭔가 시간과 규모를 고려해서 코드를 작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에서는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인터페이스랑 설계에 대한 논의를 해서 오랜 수명을 가진 코드 한 줄을 작성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한 줄을 두 줄로 만들고 싶다면 제거와 작성이 함께 되는 레거시 리팩토링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화 한 편인데요. 뭐 영어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뭐 한 사람이 이제 레거시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을 이제 이 밑에 이제 멍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한 사람 하지만 난 가야 된다. 왜냐면 내 친구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뛰어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만화의 결론은 이제 레거시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을 이제 아유 바보 같다 하고 이제 결론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을 해서 좀 다르게 결론을 내보고 싶어요. 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 당장은 이제 레거시에 도전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은 그곳에 만약 더 확장성 있고 안정적인 소프트웨어의 미래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이제 못 빠져나오면 아까 이 친구처럼 이렇게 다른 친구가 들어가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각 플랫폼에 여러분 무덤 영역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 무덤 영역을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엔지니어링 매니저님과 테크 리더님과 소통을 하여서 네, 그렇게 여러분의 이 레거시의 지옥으로 초대하면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